안녕하세요. 포세포럼 회장 이종인입니다. 포세포럼은 미래 사회 기술과 비즈니스, 먹거리에 대해서 찾아가서 온라인, 오프라인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탄소 사회, 탄소 중립 사회의 에너지 필수적인 원자력과 SM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기인 박사님, 두산에너빌리티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탄소 중립 에너지, 원자력, 그다음에 SMR에 대해서 많은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 비즈니스 먹거리를 둘러보려고 하는데 우리 본인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렇게 저렇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 BG의 본문으로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처음 입사해서 한 20년 일했고 그때 이제 영광발전소 엔트리프레스 PM을 하고 또 전체 단장, 원전 단장을 하다가 사업 기간을 해갖고 협회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설계, 원자력 발전소 설계에 대한 종합 이런 것들을 제가 맡아서 전무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두산중공업에 잠깐 있다가 현대건설에도 일을 잠깐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제가 킹스 울산에 있는 한국원자력대학원 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해서 거기서 제가 정년퇴직을 했고 그 후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한양대학에서 좀 강의해달라서 강의하고 마침 이제 올해 초부터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박사님은 제가 원자력 연구소 있을 때 저 선배님 근무하고 계셨고 제가 또 안전 쪽에 와 있을 때 또 사업 쪽에 계시면서 계속 릴레이션 갖고 일을 하면서 원자력에 대해서 많은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기술 코팩 가셔가지고 또 산업을 일으키시고 입지전적으로 이 원자력에 대해서 많은 기술도 아시고 또 산업도 아시고 후배들을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럼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 중에서 원자력 산업과 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원자력 기술 발전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한번 서두를 좀 꺼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탈원전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시 이제 원자력을 재생해가는 그런 우리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특별히 제가 이제 발전 쪽 그런 쪽을 한번 보면은 아마 대형 원전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과거보다 다소 축소됐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건설이 되고 특별히 계속운전 소위 라이프타임 익스텐션 계통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이제 운영이 될 거로 보고 참고로 2021년 12월에 보면은 데이터가 가동원전이 현재 우리가 437개가 가동 중에 있고 건설 중인 발전소가 58개 그다음 계획 중인 원전이 97개 대부분 다 이제 대형 원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으로 가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은 소형 원전 옛날에는 이제 스몰 모듈러 레비보다 스몰 미디엄 리액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스몰 모듈러 리액터 해서 이름을 조그맣게 모듈로 했던 원자로 했고 그걸 개발하고 지금 산업화를 많이 추진합니다. 이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력이나 동력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소나 공정료를 생산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또 지역 난방으로 그래서 또 담수에도 물론 쓸 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지에 전원을 공급하는데도 크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 전원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원자력이 되겠다. 특히 우리가 이제 무탄소 에너지
연구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특히 해양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크죠. 우리 뭐 컨테이너 이렇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거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거기서 지금 이 기존 에너지 다시 말해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박회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생사가 관련된 일입니다. 그 뭐 선박에서 그렇죠. 소형 원자로를 쓰겠다는 선박 엔진으로 선박 엔진으로 하고 또는 이제 바지 잠수함 같은 거네. 아니 선박이니까 큰 탱커들 탱커들. 탱커들 엔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디젤 발전을 예. 쓰는데 그거를 이제 원자력 소형 에너지를 원자로. 이용해서 이제 그건 좋은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선박 회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오지 그 바지 마운틴 해갖고 유동식 발전소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스몰 모듈러 리액터가 그런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능성이죠. 그렇죠. 24시간 안 되니까. 안 되고 뭐 어떤 때는 뭐 전혀 발전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수력이나 그 다음에 LNG 갖고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부하 추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원자력이 앞으로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데는 대형 원전보다도 소형 원전이 상당히 유리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조그만 원자로를 껐다 켰다 하는 것만 해도 대형 원전으로 보면 출력을 줄이고 늘리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해외 수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 보면 전력망이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원자력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아마 이제 소형 SMR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더 매력을 많이 갖고 앞으로 그쪽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도 계속 되지만 중소형 특히 모듈러 리액터 쪽으로 많이 가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대형은 어떤 24시간 기저 보화로 소형 원자로는 조그만 지역 뭐 아파트 큰 단지 같은 큰 나라에서 조그만 섬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대형 원전 중심인데 언젠가 소형 원자로도 좀 필요하겠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포항제철 같은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데는 옛날에 한번 같이 연구소 같이 개발하다가 중단된 거 있는데 그런 부분도 SMR 같은 거 좋은 그러면 모델 케이스가 되겠네요. 사실 그래서 포항에서도 네. 굉장히 그 SML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옛날에 뭐 그쪽에 스마트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고 지금 다른 노동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울산 쪽에서도 관심이 많죠. 그렇죠. 이제 카본 프리니까. 그럼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까지 대형이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기저보화로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에서도 대형 기업의 그 석탄이나 기름을 많이 쓰는 데는 탈탄소 그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아마 소형 모듈 원자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기술과 예.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 먼저 설명 안전성과 부탁드립니다. 기술을 하기 전에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게 뭐고 예. 그리고 어떤 종류가 좀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알아보고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것은 이제 전기 출력으로 하면 300메가와트 이하 원자로라서 크기가 작아서 구조물이나 개통 기기를 모듈화해서 단위로 공장에서 직접 제작해서 예를 들면 트럭이나 기차, 배를 이용해서 건설 현장으로 직접 옮겨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원자로라고 얘기할 수 그럼 있습니다. 공기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탁탁탁 벽돌 붙이는 거 붙이면 되니까. 조그만 걸 가서 이렇게 갖다 그냥 설치하는 정도니까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토목공사 같은 거는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체형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과거 같으면 뭐 전기 발생이 냉각제 펌프, 가학기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일체형으로 하고 그걸 모듈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제작이 쉬워지고 이송이 용이해지니까 이제 건설 공기 단축이 되고 건설 비용이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용량 대비 이제 안전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높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공장 부지 근처라든지 대단지에서 전력 파워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전력 수요 인근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하다 보니까 송전선 같은 그런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조그만 원자로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이제 적게 들어가죠. 사실 대형 원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 소위 금융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물론 이제 단위 에너지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유리하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도 조그만 그리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높은 그런 원자로이기 때문에 이 스몰 모듈 원자로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정확한 것은 작아서 모듈화할 수 있는 원자로, 그런 걸 모듈 원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가장 이제 소형 원자로를 만들다 보면 이제 안전성 문제가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다음에 이 특성상 보니까 이게 이쁘게 그려놨는데 유연성과 누가 그림을 이렇게 도용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SMR의 가장 특징은 유연성과 안전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유연성이라는 건 보통 옛날엔 전기를 주로 만드는데 큰 됐었는데, 지금은 전기 아니고 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열도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다. 그 다음에 출력을 굉장히 기저로 하는 게 아니고 출력을 조그만 것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집 가까이도 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굉장히 담보가 돼야 되는 게 안전성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거를 가까이 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짓고 설계하고 있는 그 원자로들을 보면 안전성이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특별히 이제 해결료를 굉장히 이제 다른 해결료를 쓴다든지 냉각제를 조금 기존 경수로에 비해서 다르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전원 공급이 없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 그리고 이제 우선 원자로 자체가 소형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큰 어떤 지역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성을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술을 이제 분류를 조금 하고서 안전성을 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에 따라서 안전성 자체가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을 네 가지로 여기 나눠놨는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이름을 보면은 대개 냉각제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가압 경수로, 가압 중수로, 가스 냉각로, 그 다음에 액체 금속로, 이게 전부 다 냉각제를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 원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냉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워 미스매치를 없애는, 그러니까 생산된 열을 항상 적절히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원전 안전성의 근간이거든요. 이 각 탭이라도 다 해결료는 같은 겁니까? 아니, 해결료 형태는 좀 다르죠. 야. 하지만 우라늄을 쓴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같은데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냉각제 형태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것이 경수로 냉각이죠. 그래서 이제 경수로를 쓰는 거고, 이건 워낙 우리가 많이 대형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도 이걸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허가가 쉽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점은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온도를 남이 높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 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고, 가스 냉각 SMR은 상당히 운영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90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효율이 높아지고, 특히 이제 수소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온도에 가기 때문에 생산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공정열도 많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해결료를 우리가 트리소 해결료라고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녹지도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렇게 시나리오상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전성이 이제 가스 냉각로 그렇고 액체 금속로는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액체 금속로를 쓰는 것은 원자로의 중성대 스펙트럼을 예. 고속 중성자를 쓰면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해결을 브리딩한다, 증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을 쓰고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다시 재원으로 쓴다 해갖고 우리 자원 보원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원자로였죠. 최근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용융염 냉각 SMR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결료 자체가 액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액체로 돼서 해결료 자체가 냉각제도 되고 해결료도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간단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 용융염이 대기로 나오게 되면 금방 다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섞여 있다 나오면 그 액체로 있던 놈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 사고가 나서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밖으로 나오면 이게 고체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있던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나오질 않고 고체에 묻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지금. 근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면 그 폐기물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이제 폐기물량이라는 건 뭐 원자로 노심에 있는 그것이 그것만. 그거니까 뭐 그거는 뭐 어느 원자로나 다 이제 문제. 근데 그것이 다는 안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뭐 발전소가 죽게 되면 밖으로 새어 나오는 놈들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전부 다 고체가 되면서 거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제한적으로 묻었다 보니까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러니까 가스 상태로 있던 놈은 일부러 좀 나오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장기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년, 20년, 30년. 그래서 연료고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그 유령에 우리가 재장전 같은 거 하느라고 이제 방사선 해결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굉장히 부담이 적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트랜스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태워버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핵물질도 좀 줄어들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약점은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 분류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대분류라고 하나를 했는데, 이거 딴 건 아니고 대개 이제 우리가 육상과 해상으로 나누는 그 경수로가 되는 거 하고 맨 마지막에 마이크로 초소형 SMR. 이것은 냉각제와는 관계없이 어떤 냉각제를 쓸 수 있지만 굉장히 작아서 한 10메가와트 일렉트릭 이하의 조그만 원자로로 특히 이 군사용이라든지 극지로 또 아주 추운 극지로 가서 전력이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쪽을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카나다에서 짓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어느 쪽 이제 제가 우리나라 거를 한번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네, 뒤에 이거 먼저 해도 되는데 그래서 분류는 되게 부족해서 끝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걸 먼저 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걸 좀 말씀해 주시고. 보통 대표적인 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것도 물론 나오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SMR 기술 이렇게 얘기해 붙이는데 뭐 잘 아시는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는 이제 100메가와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형 가압경수로서 노심 뭐 증기발생 가압기들이 하나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딴 나라에 비해도 훨씬 우리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는 우리 한국에서도 인가가 난 거죠? 났죠. 그래서 1997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제가 규제부장할 때 인가를 준 것 그렇죠. 같은데. 2012년 7월에 ST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랑 어떤 그 우리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계 변경이 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갖고 2019년에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재신청하는 그런 거를 했고요. 사실 이제 아쉬운 거는 아직 SDA를 두긴 했지만 이제 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게 좀 아쉬운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경수로 중에서는 지금 가장 이제 앞서가는 거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이제 그 미국의 뉴스케일 되겠습니다. 뉴스케일은 한 모듈에 물론 뭐 증기발생기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압력 용기, 다시 말해서 컨테인먼트 용기 자체가 한 모듈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모듈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출력을 모듈 하나에는 77메가와트인데 12개까지 붙이면 900메가와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6개짜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뉴스케일이 지금 앞서가는 타입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많이 지려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렇죠. 원전 분리 한기에 한 기 정도 질 때 그러면 뉴스케일 이거는 몇 기 정도를 이게 아마 지금 원자력 발전소 네. 이런 그 정도의 900이면 900 예. 그거보다 훨씬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부지는 많이 줄어지겠죠. 그죠, 부지가 좀 줄어듭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피동형 설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은 정상 운전은 이제 이 능동형 기기를 쓰지 않습니까? 펌프를 쓰는데 이거는 피동형으로 자연순환에 의해서 정상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펌프가 하나 없다는 것이 시스템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이 운전은 어떤가요? 운전도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운전은 물론 뭐 자동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뭐 규제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동 허락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다 아니 앞으로 AI 시대가 하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가 피동형이 패시브니까 예. 운전에 있더라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냥 혹시나 비상시에를 대비해서 있는 그런 정도가 그렇죠.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예. 하고 있죠, 계획을.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2020년 8월에 우리가 설계 인증을 받았죠. 예. 그래서 해외 원전에서 특히 이제 받은 게 한국에서 이제 APR 1400이 인증을 받았고 SMR로서는 이게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 SMR 다른 것도 미국에서 인증받은 게 APR 1400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 요것도 이거는 SMR도 예. 뭐 얼마 안 되네요. 3년 전이네. 예. 예,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미국 시장도 우리가 뭐 진출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진출이라는 게 같이 이제 뭐, 지금 이제 뉴스케일이 네. 모든 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쪽에서. 예, 두산 에너빌리티 없으면 미국도 현재로서는 전 뭐 부분들이- 그렇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앞으로는 뭐 이제 기술력이 딴 데서 많이 크겠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최근에 그 UAMP 그 아이다호에 예. 있는 유타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그 발전소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저도 그 뉴스 듣고 어, 이게 거기 많이 뛰지만 또 앞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다가 좀 주춤하지 않나 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이것은 뭐 당장 이제 돈이 되는 것이 예.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타격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스탠더드 파워라고 펜실바니아 근처에 있는 거기서도 24기를 건설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미 뉴스케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전략적으로도 왜 루마니아에도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쪽을 모르고 폴란드 이런 데서 다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쪽을 해서 제작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시작이 아니라 벌써 중간 정도 와 있는 거네. 많이 그렇죠? 와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와 있는 겁니다. 빨리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시성이 보이는 게 인허가성이 확실하고 기술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익숙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그냥 그 SMR에 예. 관계된 그림이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그림을 하나 보면은 결국은 저 맨 밑에 그 보면은 그 원자로가 물 속에 수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큰 장점이죠. 사고가 났을 때 그 찬물이 있어갖고 경납 건물 자체를 쿨링을 시키니까. 전체를 쿨링 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뭐 대개 이제 사고가 나면 한두 개 나겠죠.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도 충분히 훌륭히 된다. 그리고 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인데 왼쪽으로 6기, 오른 12기를 붙는 데는 그 아래로 12기. 그럼 각 귀마다 이게 아이솔레이션 시켜놓겠죠? 그렇죠. 예. 한 귀가 고장 나더라도 옆에 그렇죠. 접촉 안 되도록. 그러니까 풀에도 옆에 벽을 칩니다. 아, 벽을 치고. 예, 물은 볼 수 있지만 그 피지컬하게 벽을 치고. 터비는 하나. 터빈은 그 위에 이제 위에 예. 그림을 보시면 예. 한 호기당 터빈이 하나씩. 아, 한 호기도 한 개씩. 예. 예, 한 호기당. 그래야 이제 새로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전체적인 거는 그립게 울리면은 충분하고. 근데 저게 또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출력 조절을 할 때 하나를 끄고 키는 게 그렇죠. 출력을 예. 높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부하 추종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로드 8호가 됩니까? 부하 추정. 그것도 되는데 어, 그것도 되죠.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얼마 안 70짜리를 돼요. 그냥 하나 키는 거하고 안 키는 거하고 차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큰 발전소로 보면 이렇게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액체 금속로도 뭐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이건 뭐 옛날에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 지금 뭐 SF8 요?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물론 4세대로 소듐 냉각로도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개념 설계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에서 옛날이 아니라 뭐 수소 쪽도 개발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 지금은 좀 냉각 상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산업화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수소 기술을 네. 뭐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얼마만큼 다량의 수소를 높은 효율로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을 쓸 때 온도가 한 950도 가까이 1900도 이상 되면 굉장히 그 수소 생산 효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포철도 그 관심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H2SO4 분리하기 위해서 에너지 연구원도 같이 원자력 맞습니다. 연구원 같이 해서 그때 저는 수소 전도사 한다면서 규제에 있으면서도 안전 쪽에 있으면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좀 네. 아쉽더라고요. 계속 쭉 했으면 지금 좀 많이 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 뭐, 그 액체 예. 건설로 중에 하나만 예. 그 우리가 보면은 그 테라파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테라파워. 예. 테라파워도 그 이제 액체 금속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로는 나트륨이라고 이름 붙여갖고 345메가와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 액체 그저 용융용으로 해서 하는데 150메가 정도의 능력을 갖는 저장 장치를 연계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는 원자로고 옆에는 저장 장치. 그래서 맥시멈 500메가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FBR 계통의 그 나트륨 지금 한때 보고 테라파워가 뉴스케일 뜨기 전에 테라파워가 먼저 그렇죠. 앞서갔는데 네. 요즘은 뉴스케일이 산업화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선 다르지 않습니까? 고급 옛날에 말하면 제4세대 원전이고 예. 뉴스케일은 뭐 4세대까지 안 되고 3세대, 네. 3.5세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우리 그 한수원도 들어가 있고 예. SK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전 그 온도가 높아져서 효율도 높고 그 다음에 해결료를 잘 함으로써 해결료 높지 않아서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료가 트리소 해결료라는 걸 쓰는데 그 트리소 해결료가 핵 확산 저항성이 있어갖고 그것을 거기서 그 금속을 추출해내는 데는 좀 힘들다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초고온 냉각을 이제 미국에서 그 X에너지에서 X100을 갖고 있는데 요건 또 두산에서 좀 건설성, 그 제작성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를 지금 하나가 한 80메가짜리인데 4개를 섞어서 이렇게 가스 그 페블베드 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성이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도 상당히 돈을 많이 대주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용융염은 아까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요즘의 추세인데 용융염은 우선 압력이 낮습니다. 그 대신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온도가 어느 정도 한 800도, 600, 700.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높으네요. 네, 그렇죠. 용융염이니까 우선 액체로 운영을 하려니까 그리고 상당히 뭐 온도를 높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작사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에서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산은 이제 압력 누비가 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액체로 돼 있다 보니까 노심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네, 심플해요. 그래서 설비가 이제 단순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액체가 이제 고체화되면서 방사능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 만큼 안전하다. 원자력 발전소든 수용 원자로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시민들이 방사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적으면 아, 훨씬 그럼요. 유리한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해결료 문제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장기간 운전하면서 굉장히 이제 방사선 해결료 그 보관 문제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트랜스우라늄이 적게 나오고 그래서 그 퓨얼 사이클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유리한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리도 못하고 다 못하잖아요. 근데 예. 안에 그 원자로 내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이제 브리딩이 좀 됩니다. 브리든까지. 그렇죠. 증식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일부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소듐을 같이 집어넣고 네, 하는 소듐. 그런 방법도 있고 예. 그냥 우라늄을 넣고 플루토늄을 만드는 페스트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온도가 높고 이게 용융염이 부식성이 강합니다. 이게 코로좀 부분. 특별히 이제 그 소금이라는 게 용융염이니까 소금이 이게 부식성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원 개발하는 게 조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오래 고압에서 갔을 때 견뎌야 되니까. 압력은 높지 않지만 이제 그 온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냉각수를 여태까지는 펌프가 돌렸는데 이건 이제 해결료가 포함되어 있는 액체를 펌프가 같이 돌려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펌프 디자인 특성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펌프 디자인이 또 이제 거의 밖으로 새 나오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펌프 디자인을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하나의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개발 중에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고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뭐 예. 덴마크 같은 데서. 근데 이게 보통 서로 사용 후에 연료 관리 부분이 폐기물도 그렇고 그게 가장 적은 게 그것도 참 장점 같은데 이것도 이거 좀 그거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제 용융용 그 냉각 SMR입니다. 요건 뭐 잠깐 최근을 보면 그 덴마크의 시보그라는 회사가 이게 이제 그 선박용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이게 패스트 뉴트론이 아니고 서멀 뉴트론 쪽입니다. 그랬었는데 여기 삼성중공업하고 한수원이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른쪽 보면 이제 테라파워에서 용융염 자체도 원자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패스트 뉴트론에 근거한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개발 단계는 조금 그 나트륨보다 늦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초소형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조그만 걸로 분산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히 극지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 초소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제 모듈화가 뭐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성이 좋아야 된다. 그냥 한 번에 딱 갔다가 가서 딱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고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 전원이 전혀 필요 없이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상태로 돼야 된다.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고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 그 모듈러 리액터라고 그래갖고 저 울트라 세이프 뉴클리어 코퍼레이션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초크리버에다가
이 원자로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메가짜리로 하고 있는데 이제 원자 로심의 설계를 도와준 게 이제 캐리가 도와줬고요. 캐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캐리가 그래도 그 가스 리액터 쪽에 많이 연구를 했죠. 많이 하이테크 해왔죠. 스페이스 콜드 리액터 네. 쪽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고, 이거의 전체 EPC를 맡는 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EPC를 맡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어떤 그 착수해서 이제 설계를 다 끝내면서 계획은 2029년 정도까지 시운전을 해보자. 근데 요거는 데몬스트레이션 플랜트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거 주기를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각 코너 1차 측, 2차 측, 그다음 전체적인 보조 계통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는 뭔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업화로 가면 산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국제적인 것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한번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SMR을 개발을 해왔고 어떻게 산업을 추진하는지 그걸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수로 기반 SMR을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그 프론트 러너 빨리 시작을 했죠. 그 스마트를 개발하고 이제 SDA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실용 단계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또 R&D 과정에서 그 혁신형 SMR, 즉 ISMR을 개발을 위해서 한수원이 주동을 해서 많은 산업체들 연구원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스케줄을 보게 되면 그것도 산업화되는 데는 적어도 뭐 5년 이상 10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지금 현재 예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뉴스케일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뉴스케일보다는 상당히 좀 늦은 그런 그렇죠. 상태로. 네, 이제 각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체에서는 해외 그 SMR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용화,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 같은데 필요거든요. 그래서 삼성, 중공업이니 현대니 이렇게 다 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뉴스케일이 SMR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산하이브리티는 많은 투자했습니다. 해서 한 1,000억 이상 투자를 혼자는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기 설계 플러스 기기 제작을 참여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덴마크 시보구의 그 컴팩트 몰터솔트 리액터 이게 해상용 그거에 지금 삼성중공업과 한수원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라파워에도 나트륨 원자로에 그 SK하고 한수원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홀텍 그 경수로인데 SMR 160입니다. 이게 현대건설이 거기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기술적으로 하고 지금 인력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PWR인데 완전히 모든 걸 패시브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용량이 좀 작죠. 160. 네. 160. 네. 그러니까 사이즈는 뭐 물론 뭐 좀 작지만 패시브하게 하려면 사이즈가 조금 이제 액티브한 걸 쓰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럼 용도가 좀 틀릴까요? 아니죠. 결국은 똑같은데. 똑같은 저거는 결과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 현대건설만 해도 해외에 나갈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런 걸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에너지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금 그 캐나다에다가 USNC 그와 협력해갖고 쇼크리버에다가 지금 부지 사전 인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메가짜리를 지금 소위 우리가 그때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에서 이걸 MNR이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 그리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EPC에서 이건 한국이 많이 관여하죠. 원자력 연구소가 설계, 노심의 설계 쪽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연료 자체는
그 X 에너지가 그 해결료를 트리소를 해결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또 거기 자기네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2029년까지 해보겠다 그런 거고.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러한 어쨌든 그 플랜을 갖고 원자력 연구소가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수로 쪽에서는 스마트에서 지금 ISMR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건 경수로 계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비경수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가스 쪽도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초고온로 그 부분도 굉장히 베리 하이 템프 그래서 이거는 아주 수소를 만들 때 가장 효과가 깊은 그런 원자력 쪽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스마트 개발 그러니까 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MR 개발 그 이제 스케줄을 잠깐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예타를 통과해서 작년부터 이제 돈을 좀 집어넣기 시작했고 뭐 올해 내년도 예산이 조금 오늘 신문한 거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나진 않았던데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제 요 개념 설계를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 설계에다가 표준 설계를 2025년 정도까지 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고 그래서 인허가 심사를 2028년까지 해보겠다는 게 이제입니다. 그럼 이제 인허가가 돼도 이게 개념 설계에서 기본 설계 정도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상용화 하려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면 5, 6년, 뭐 늦으면 한 10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당히 그렇고 지금 연구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MSR, 모든 솔트 리액터 이것은 지금 해상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정부에 받고 그 다음에 산업체가 매칭 펀드로 해서 지금 연구하는 건데 보면은 이게 1100메가짜리 원자로에다가 패스트 뉴트론 스펙트럼으로 그 다음에 설계 수명을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30년 동안 한 번도 뭐 리필링 안 해준다 그런 개념이고. 그게 큰 장점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기간은 이건 지금 현재 계획은 개념 설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부터는 산업체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연구소가 주도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참여 기간을 보면은 원자력 연구소에다가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그다음 현대건설, 그다음 삼성중공업, 한국 조선해양 이게 지금 삼성 현대해양입니다. 컨소시엄에서 하는. 그렇죠. 지금 제가 MSR 그 SMR 관련해서 지금 이제까지 원 에너지나 원자력은 정부 주도, 국가 주도에서 있는데 지금 소형 원자 모델은 이게 민간 주도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돈이 R&D야 정부가 좀 투자할지라도 민간 기업이 주도돼서 많이 나가는 그런 것이 산업화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참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또 해야 할 수밖에 없죠. 조그만 원자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실제 사용자가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예. 자기네 사용하는 데다가 갖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그렇고 그럼 이제 제작적인 측면 제가 이제 우리가 뭐 두산중공 에너빌리티 있으니까 세계적인 예. 두산 없으면 서방 진영에는 뭔가 원자력 못 한다고 얘기 듣고 뭐 현재로는 조금 소피스티케이트한 건 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옛날에 이제 미국도 했다가 한국에서 이제 갖다가 제작을 했고 중국도 쌈맨 처음 보기 자기네가 만들겠다가 중간에 실패해갖고 부산에서 예. 갖다가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단조 기술이 아주 좋아하고 제작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지금까지 뉴스케일에 상당히 많은 돈, 1,000억 이상 돈을 딴 회사랑도 같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주기기를 설계도 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쪽 뉴스케일에다가 제작성에 대한 검토를 쭉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설계를 할 때 제작하기 힘들게 설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작사 검토를 하고 또 이제 그걸 따라서 설계를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떤 주요 재료를 갖다가 사다가 우리가 가공하는 좀 플랜트 가공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증기발생기가 사실 가공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헬리콥터로. 그 부분도 지금 목표를 해갖고 지금 연습을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 12월 정도에 이제 제작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더 이상 그 프로젝트를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 딴 프로젝트가 있어서 할 수 있다. 뭐 아이다호 그러더라도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 예. 그다음에 예. 미국 말고 이 예, 그렇죠. 지역도 예. 계속 ING 중이죠. 그러면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장 그 해외에서 그 신경 쓰는 데가 루마니아입니다. 아 루마니아 예. 대형이 아니고 SMR. SMR. 예. 그래갖고 루마니아에 SMR을 줘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는 지금 칸두 해결료로 칸두 리액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르나보다 1, 2호기, 2호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나머지 3, 4호기도 짓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게 그 뉴스케일에서는 그 SMR을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닝 센터도 거기서 이제 주고. 그럼 이런데 해결료는 누가 공부해요? 이제 해결료가 이제 얼마 전에 결국은 뉴스 보니까 원자력 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그 해결용 기술 개발해서 외부로 보내겠다는 얘기. 그건 이제 가공 기술이나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요거는 아까 이제 그림이 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올해 뉴스케일에 그 11월 달에 이제 안 하겠다고 나왔는데 10월 달에 뉴스케일과 미국의 스탠다드 파워가 모듈 12개 분야대에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준 돈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아, 미국 정부에서요? 예. 그 뉴스케일 그 아이다호 쪽으로 해서. 근데 이제 지금 추세는 그 아이다호에서 관뒀기 때문에 그 돈을 새로 다른데? 하는 거에다가 투자처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이제 우리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좀 아쉽지만 또 그다음 후속기에는 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유럽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서 우리가 서플라이 할 수 있다. 아이다호의 뉴스킬이 좀 중단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있지만 또 다른 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큰 그러면 변화 없겠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서 관두게 된 것도 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관둔 게 아니고 이제 가격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한 메가와트 아워당 예를 들어서 65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이 나온 게 89원 정도 나왔던 거예요. 89달러.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뭐 이렇게 해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투자자들이 조그만 그 동네 지역 사업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산은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엑스에너지. 그래서 4세대 원자로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두산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 가스 원자로도 압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압력의 자재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두산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작성 검토를 해주고 아직까지 그 설계가 깊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두산에서 관여하고 있죠.